오늘은 대바늘이랑 코바늘로 떴을 때 편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생긴 거 먼저 보고서 이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대바늘로 뜬 편물은 이렇게 대부분 V자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저희가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스웨터 샀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머리 따은 것 같은 모양? 이런 식의 무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코바늘로 뜬 편물을 보시면은 얘는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오종종한 그런 느낌이 나는 어딘가에서 판매하는 팁코스터라던가 뜨개 가방을 보셨을 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무늬로 되어 있어요. 일단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좀 더 기성품 같은 느낌이 나고 이쪽은 좀 더 그 핸드메이드 수공예 느낌이 나는 약간의 느낌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 그런 차이를 인식하시는 이유는 이런 V자 모양 대바늘 편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도 이 같은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계로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라나 H&M 같은 데 가도 이런 크로셰 무늬 옷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손으로 뜬 거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 편물의 두께가 다르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두께 자체를 봤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코바늘 편물이 더 얇은 둘레, 더 작은 미리수 바늘로 코바늘로 작업을 한 건데 이 편물 자체가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집어서 보면은 이쪽 왼쪽 편물이 훨씬 더 형태가 잘 잡히는 편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고 좀 처지는 드레이프성이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 같은 실이고 얘는 3.5mm 대바늘로 작업한 거, 얘는 4호 코바늘, 네, 2.5mm 코바늘로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더 얇은 바늘로 떴는데도 코바늘이 더 두꺼운 편물로 나오는 이유는 코바늘로 작업할 때는 계속 꼬임이 들어가요. 대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그대로 한 가닥인 채로 걸쳐두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방식인데 코바늘로 뜨게 하는 방식은 이제 코를 꺼낸 다음에 그걸 엮어서 그 다음 코로 넘어가고 한 번 더 꼬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편물 자체가 좀 더 두툼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편물 성격 때문에 주로 활용하는 용도가 조금 다른데요. 코바늘 편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가방이라던가 모자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감이 필요한 탄탄한 그런 느낌이 필요한 편물을 만들 때 코바늘 작업을 많이 하고요. 대바늘은 보통 의류를 만들 때 저희가 뭐 스웨터, 가디건이라던가 좀 몸에 이렇게 흐르게 유연한 편물을 만들 수 있는 옷을 만들 때 대바늘을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코바늘은 이렇게 느낌이 약간 다르죠? 약간 흔들었을 때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천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여기는 조금 더 빳빳한? 그래서 코바늘로 작업을 하는 거는 보통 조금 형태감 있는 뷰스티에라던가 아니면은 옷 위에 겹쳐 입는 어떤 조끼 같은 거? 그런 조금 탄탄했을 때도 이게 어색하다 느낌이라기보다 조금 핸드메이드의 매력이다 그런 류의 편물에 코바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 이제 장단점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대바늘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다가 한 여기쯤에 틀렸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층층이 풀러가지고 여기 한 줄만 고치는 식으로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면 코바늘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틀렸어요. 그럼 이 모든 줄을 다 풀고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대바늘은 바늘이 두 개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빠진다거나 했을 때 코를 빠졌을 때 그거를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그 코가 딱 한 개만 살아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게 돼요. 대바늘처럼 여러 개의 코가 한 바늘에 걸려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바깥에서 뭐 카페뜨개나 여행뜨개 할 때는 코바늘이 훨씬 편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바늘의 경우에는 컨티넨탈이라는 뜨개 방식으로 조금 더 빨리 뜰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수편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훨씬 더 정말 훨씬 빠르게 시원시원하게 뜨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대신에 코바늘은 그 방향 설정이 훨씬 자유로워요. 대바늘보다. 대바늘은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편물이 기본적이고
여기서 코를 넓힌다던가 아니면 코를 주워서 옆에 이제 직사각형 꺾이는 면까지 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어느 정도 변형은 가능은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위로 한 줄을 쭉 뻗어 올라가서 여기서 고리를 만들고 다시 첫 번째 코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그 진로 변경은 자유롭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코바늘은 그게 가능해요. 코바늘은 코 한 개로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코를 새로 만들어서 이쪽에서 뭔가 재밌는 물체를 만들고 첫 번째 코로 돌아오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싱크빅하고 형태감을 자유롭게 작업하실 때는 코바늘도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바늘이랑 대바늘은 도안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대바늘 도안을 코바늘로 변경해서 작업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 편물 자체의 성격 특징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고 비슷한 형태로 코바늘을 기획할 수는 있겠지만 실이랑 바늘이 훨씬 얇아져야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편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먼저 인지해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편물, 내가 만들고 싶은 작업이 뭐 도안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건지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연습하셔서 재밌는 작업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요거 경계가 그렇게 좀 딱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바늘 작업을 하는데 엣징 처리, 끝부분의 마감 처리는 좀 코바늘로 재미있는 무늬를 넣는다던가 좀 섞어서 작업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아서 사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편하긴 합니다. 대바늘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 고칠 때도 코바늘 기법을 아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바늘이랑 대바늘로 뜨는 편물의 차이점 먼저 소개해드렸고 다음부터는 이제 코바늘 기법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